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살고 계세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정한 뒤 그 다음에 달려나가야 하는데 저는 방향과 목표를 잘 못 정해서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조건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해야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 바보 같았어요. 저는 모두가 말리는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 지인들이 그 사람과 만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제 남자친구를 잘 모르고 일부분만 보고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그 사람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아서 나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니까 좀 속상했어요. 사람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남자친구의 좋은 점만 끌어올리고 언급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어요. 바보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어요. 사람들이 말리는 데에는 다 이유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해주는 것과는 다르게 소문은 별로였어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소문이 이상하게 났었죠. 그 사람은 영화 조감독이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과 사귄다고 하니까 지인이 건너 아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남자친구 그 영화 조감독이었지.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영화 보조 작가였더라고. 그런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좀 치명적인 사건이라 네가 내 아끼는 동생이고 하니까 말해주려고. 뭔데요, 선배. 그 영화 조감독이었던 건 맞아요. 그때 그 영화 잘 찍고 잘 끝났었는데요. 사실 일할 때야 뭐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할게. 그런데 이건 사적인 부분이라서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어떤 배우 코디랑 좀 안 좋은 썸씽이 있었다고 해.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이랑도 사귀고 있었고 그래서 양쪽에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 이런 내막 잘 알고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상관없어요. 전 지금 현 여자친구잖아요. 저에게 잘하고 저에게 집중하면 전 그걸로 됐어요. 어려운 얘기 꺼내기 힘들었을 텐데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려하실 일 없을 거예요. 우린 꽤 진지한 사이거든요. 이뿐만 아니었어요. 제 남자친구를 제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줬을 때도 지인들도 제 남자친구를 안 좋게 보더라고요. 좀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고 제 조건을 보고 일부러 접근한 것 같다고 해요. 제가 사실 좀 조건이 좋은 편이라 큰 어려움 없이 자란 건 맞아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셔서 좀 부유하게 살았고요. 저도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해서 빠듯하게 생활한 적은 없었죠. 그에 비해 남자친구는 저보다 학교도 좋은 곳을 나오지 못했고 작은 영화 제작사 조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도 저에 비하면 많이 작았죠. 보여지는 것들이 이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건이 저보다 많이 빠져서 제가 아까워서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비록 지금은 큰 돈을 벌진 못하는 사람이지만 꿈은 창대했어요. 언젠가 인생 계획을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세부적이고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눈이 반짝거리던지 저 사실 그 모습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당장 돈이 좀 없는 것, 직업이 변변찮은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진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의 좋은 조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대박이 나면 내 조건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영혼을 맹세했어요. 주변에 결혼을 할 거라고 알리니까
사람들은 제가 보는 눈이 없다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혼을 내기도 했죠. 엄마가 보기에도 이 결혼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건데 비슷한 사람,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건도 보고 집안도 따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엄마, 걱정 말아요. 제가 지금은 더 가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그 사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인들, 친구들, 부모님 모두 우리의 결혼을 말렸지요. 그 사람은 진짜 아니야? 연애까지만 하는 게 어때? 너네 사귄 지도 얼마 안 됐잖아. 1년 사귀었나? 연애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들면 그때 돼서 고민해보고. 아니야. 진짜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 얼마나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거 알면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말 못할걸?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 반응이 저는 서운했어요. 분명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 단적인 부분만 보고 저에게 일이 대하는 게 좀 무례하다 생각했어요. 왜 제 예비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했어요.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 예비 남편을 흉보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 사람과 잘 살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괜찮다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최대한 행복한 모습만 비췄고요. 예비 남편이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만 했죠. 결혼을 준비할 때 고민과 감정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많았지만 혹시라도 예비 남편을 안 좋게 볼까봐 맘 놓고 터놓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별일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지인들이 우려를 했지만 우린 꽤 잘 살았어요.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모습을 일부러 SNS에도 올려서 걱정은 그만하고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과시해서 저희 남편을 안 좋게 말했던 사람들한테 오해했었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결혼 3개월 만에 우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저를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했었죠. 이렇게 임신도 빨리 하고 정말 대견하다. 우리 아이 예쁘게 현명하게 잘 키우자. 나도 임신돼서 너무 기뻐. 이렇게 빨리 아기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이제 우리도 부모네? 신기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임신을 하고 더 행복한 생활을 보냈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첫 아기 가졌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라고요.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며 행복한 임신 생활을 즐겼었어요. 그리고 임신 중기에 다다르자 안정기에 들어섰고 제가 그동안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휴직을 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여유로워져서 그런 걸까요? 제가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님 정말 남편이 변한 걸까요? 남편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기로 휴직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말했던 우려들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임신 중기에 들어서자 저를 좀 귀찮아하고 답답해했어요. 이유 없이 짜증내기 일쑤였고요. 주말에도 PC방 갔다 온다고 하고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날에는 말없이 외박도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연락도 없이 밤을 새고 들어오면 어떡해.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야.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연락도 안 될 수가 있고 밤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언제 이렇게 외박한 적이라도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는데? 이 향기 뭐야? 당신 어디서 씻고 왔어? 당신 혹시 바람 났니? 바람이라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
아, 정말 질린다 질려. 뭐라고? 질린다고? 당신 말 다 했어? 잘못은 당신이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왜 외박했냐고 묻는데 왜 화를 내? 말끝마다 어디 갔냐 뭐 하냐 매번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그러니 내가 들어오고 싶겠어? 그만해. 그만하자고. 그때 남편이 화를 내며 저를 살짝 밀쳤는데요. 제가 순식간에 넘어지면서 벽에 세게 부딪혔어요. 남편도 이 정도까지는 의도한 게 아니었기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 많이 아파? 아니, 나는 이러려고 밀친 게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알아. 당신이 힘써서 나 민 거 아니라는 거. 아,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는데 너무 아픈데? 그럼 일단 병원을 가자. 내가 부축해 줄게. 응급실로 가야겠지? 정말 괜찮아? 어서 가자.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갔고요. 정밀 검진을 받았었죠.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고요. 남편이 엄청 미안해하며 사과를 많이 했어요. 너무 사과를 하니까 나중에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까먹고 그렇게 저희 둘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하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희가 연락도 안 돼서 무작정 저희 집 앞으로 오셨는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다 온 거냐고 하길래 남편이 솔직하게 병원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은 무슨 일 있는 줄 아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싸웠던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하는 수 없이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남편이 걱정된다고 병원 가자 해서 갔다 온 거야. 그게 말이 돼? 어제 김서방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엄마한테 말했던 너인데 너네 싸운 거 아니야? 김서방이 손 올린 거 아니냐고. 갑자기 병원은 왜 간 건데?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손을 올린 건 아니고요. 제가 살짝 밀쳤는데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밀친 건 아니고요. 정말 살짝 쳤는데 넘어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내가 부주의로 넘어진 거야. 진짜라니까? 애도 괜찮대. 남편도 계속 사과했고. 우리끼린 풀었어. 엄마,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김서방,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나? 예,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버님. 그날은 그렇게 종료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냥 돌아가셨고요. 저희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여보, 내가 임신도 하고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당신만 기다리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요즘 당신이 나를 좀 많이 귀찮아하고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 요즘 내가 귀찮아? 사실 당신이 휴직하고 나서부터 나한테만 목매는 게 느껴져서 싫어. 내가 어디 갔다 오거나 뭘 했는지 좀 안 물어보면 안 돼? 그런 데서 답답함을 느껴.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는 것도 싫고. 나는 당신이 며칠 친정집에 갔다 와도 좋으니까 좀 어디라도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래? 아, 알았어. 이제부터 나도 좀 생각을 바꿔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그 뒤로 저는 산문교실도 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며 시간을 보냈고요. 친정에서 3일 정도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붙어 있으려고만 했나 하고 남편을 위한 조치였어요. 친정에서 며칠간 지내다가 저희 신혼집으로 갔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쓰던 핑크빛 립스틱이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요. 쓰레기통에는 화장을 지운 화장 솜들이 버려져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 긴 갈색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침대에도 있었죠. 분명 누가 우리 집에 온 게 확실했어요. 그것도 여자요. 여보,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왔었어? 누가 온 흔적이 있는데? 아, 내 친구 민식이 왔다 갔어. 그 녀석이 우리 집 빈다고 하니까 술 마시자고 왔었거든. 왜 너무 지저분해? 혹시 민식 씨 화장해?
여자 화장품이랑 화장 지운 솜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이건 여자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민식 씨 머리도 길어? 아, 또 이럴 거야? 또 시작인 거야? 집착 아니면 의심병이야? 민식이가 뭔 화장을 해? 그건 우리 엄마가 왔다 간 거야. 뭐? 어머님이? 나 없는 우리 집에 어머님까지 왔다 가신 거야? 그러고도 말도 안 한 거고? 오히려 당신이 날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웃음니? 친정에서 잘 쉬다 와놓고 또 왜 그러냐? 정말 너라는 사람 너무 지긋지긋해. 질려 진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집에 여자의 흔적이 있으니 누가 왔냐 물어봤고 여자가 왔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모 묻은 개가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었어요. 네,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고 속 뒤집어지실 거란 거 압니다. 계속 제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고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제 말투에 기분 나쁘다며 대화를 피해버리죠. 남편은 그날 뒤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속을 긁는 건 계속됐죠. 외박도 하고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올 때면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곤 했어요. 바람을 피는 것 같았지만 물줄은 없었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고 화를 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님까지 가세해서 우리 집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산책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집에 누가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금 샤워하신 거예요? 응 그래.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무 더워서 쉬었다 가려고 왔어. 땀이 범벅이 돼서 좀 씻었다. 오시면 오신다고 전화를 하시죠. 저 놀랐잖아요. 그나저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뭐로 올 때 전화하고 그러니? 아들 며느리밖에 안 사는데 그냥 문 따고 들어오면 되지. 아 괜히 전화하면 집 치우고 못 차리고 하느라 너도 힘들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런데 너네 깨끗하게 잘해놓고 산다. 예 어머님 오셔서 반가운데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저희 집이잖아요. 어머 예. 알겠어. 너 힘들까봐 그런 거야. 내가 간다고 하면 괜히 부담을 가질까봐. 쌀쌀 맞기는. 이러니까 우리 애가 키를 못 펴고 살지. 예,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할 거 해. 낮잠을 자든지. 나는 좀 쉬었다가 갈게. 너무 힘들어. 그 뒤로 어머님은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더니 맘대로 에어컨도 틀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더라고요. 심지어 배달 음식까지 시키곤 밤늦도록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밤 9시가 되었는데도 가지 않으셔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밤이 너무 늦어서요. 저희 집에서 지금 출발해도 어머님 댁까지 1시간은 걸릴 텐데 어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우리 아들 보고 가려고 했지. 퇴근이 늦네. 우리 아들 고생하는 것 좀 봐. 처자식 먹여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좀 봐라. 짠하다 짠해.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할 거 하라니까. 그래도 가장 얼굴은 보고 가야지. 남편이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또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더라고요. 비틀비틀거리며 혀가 꼬였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 회식했구나. 돈 벌기 쉽지 않지. 불쌍한 내 새끼 많이 힘들었지? 아 엄마 아직 안 갔네.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안 가면 어떡해. 집에 언제 가려고. 네 얼굴은 보고 가려고 안 갔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엄마 가야겠다. 얼른 씻고 쉬어. 아이 뭘 어디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일 아침에 해 뜨면 가. 밤길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럴까 그럼? 하긴 막차 타면 취한 사람들 많아서 너무 무섭기도 해. 집에 가면 1시는 좋게 넘을 텐데. 너무 늦긴 했다. 나 자고 가도 되니? 예, 그렇게 하세요. 밤이 깊긴 깊었네요.
오늘은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자고 가라고 하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주무시라고 했죠. 그리고 씻고 나온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우리 집 비번을 어머님께 알려드리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도 안 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계시더라.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다 가겠다는데. 그리고 시어머님이 오시면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이 배달 음식이 뭐냐?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오시면 나도 대접해드리지. 그리고 이거 내가 시킨 줄 알아? 어머님이 시킨 거야. 내일 어머님 가시면 도어락 번호 바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은 아침도 다 드시고 예쁘게 화장도 다 하시고 남편과 함께 나가셨어요. 저는 그 둘이 나가자마자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지요. 남편한테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어머님께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시어머님께 말해서 그때와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심지어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한 번 오시면 3일은 안 가고 지내시더라고요. 외출했다 오시고 외출했다 돌아오셔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셨죠. 제가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줄도 모르시고 어머님은 계속 저희 집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사귀시는 아저씨가 저희 옆 동네에 사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신혼집이 지하철에서 가깝고 방도 남아도니까 내가 거기서 좀 지내도 되겠지? 그럼 엄마 당연하지. 집도 크고 방도 남아도는데 엄마 이참에 들어와서 살아. 이불도 있고 살림살이들도 다 있으니까 안 가져와도 돼. 엄마 싸우면 되겠네. 그럴까? 그럼 엄마 방 빼고 아예 들어올까? 인천에서 서울 나오기도 힘들고 아들이 서울 사는데 아들 덕 좀 볼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서 사신다니요. 전 싫어요. 그리고 여긴 저희 둘 집도 아니고요. 저희 엄마 집이에요. 아들 덕이 아니라 사돈 덕을 보시는 거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내가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싫다고 대놓고 말을 해? 사부인 명이지만 사부인이 살진 않잖니. 저희 신혼집이고요. 저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오신다고 하시면 전 싫어요. 제가 아무리 시어머님께 같이 사는 것이 싫고 저희 엄마 명의의 집이라고 안 된다고는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전 그런 이야기를 친정엄마한테도 털어놓았죠. 엄마, 그래서 시어머님이 시댁 방 빼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대. 아무리 싫다고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 완전 막무가내야. 남편도 계속 어머님 말씀 거들고 있고. 나 어떡해? 시어머님이랑 사는 건 너무 싫어. 네 시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다. 아들 집도 아니고 사돈 집인데 그 집에 얹혀 살고 싶으시대니? 심지어 신혼집에. 그런 사람한테는 말로도 못 당하지. 엄마한테 좋은 수가 있다. 친정엄마는 다음 날부터 꼬박꼬박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을 내쫓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아나무인인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만만해도 사돈은 어려웠나 봐요.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도 저희 엄마가 오시면 후다닥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사돈 앞에서는 염치를 챙기시더라고요. 당신이 거기서 지낼 명분이 없죠. 집은 사돈 명의, 집에 사는 사람은 아들 며느리인데 시어머님이 왜 거기서 살아요? 친정엄마와 그런 작전을 세우며 어머님은 내쫓았는데 세상에 시어머님이 더 한 수 위였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가 오시면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친정엄마가 오시면 잠깐 있다가 집에 돌아간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저희 엄마가 오시면 나가셨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밤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요. 남편과는 매일 싸웠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날이면 더 뻔뻔하게 저한테 시키는 게 많아졌어요. 얘, 나 아직 밥 안 먹었다. 라면 있니? 라면 좀 끓여봐라.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김치도 같이 갖고 오고. 집에 억지로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 임신한 며느리한테 밥 차리라고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라면, 볶음밥,
이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아예 요리를 시키더라고요. 예, 잡채가 먹고 싶은데 잡채는 집에서 해야 제맛이다. 재료가 좋아야 하거든. 잡채 좀 한번 만들어봐. 오늘 밤에 먹게. 어머님, 저 잡채 못해요. 그리고 오늘도 지내고 가시려고요? 제발 그만 좀 가세요. 저 어머님이랑 있는 거 불편해요. 어머나 세상에.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니? 시어머니가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진 못할 망정 내쫓을 거야? 결혼할 때 요리도 안 배웠어? 너네 부모는 널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깟 잡채 하나도 못해? 못하면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뭐 알았다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나 한동안 여기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 내쫓으려고 네 엄마 부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이 오시라고 해.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어떠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싫다고 표현을 해봤고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어머님 편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쓰던 좋은 냄비나 그릇, 제 화장품들까지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몰래 가져가시더라고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괴롭히고 빼앗아 가려고만 하는지 정말 도둑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내려고 키로수를 사진 찍으려고 차에 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 차에서 놀랄 만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남편만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여자가 있는지 립스틱이 잔뜩 묻은 컵, 여자 구두, 스타킹, 심지어 다 쓴 위생용품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니 긴 갈색 머리카락을 발견했죠. 그때서야 생각났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있던 머리카락을 어머님 거라고 둘러댔을 때를요. 남편이 제 눈을 비해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 얼굴 닮아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먼저 잠이 들었고요. 두 사람이 밤에 저 몰래 속닥거리더라고요. 나 사실 네 장모 명의로 대출받았어. 서랍 보니까 사돈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있더라고. 뭐? 엄마 그게 사실이야? 왜? 갑자기 대출을 왜 했어? 장모님 하시면 어쩌려고? 어떻게 알아? 명의만 장모 거고 주소랑 전화번호는 다 내 걸로 했는데 절대 들킬 일 없어. 네 장모는 뭔 생각으로 돈을 안 준다니? 결혼을 하면 사위를 이끌어줘야지. 다달이 용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투자랍시고 돈 조금 쥐어주고 끝내는 게 어딨니?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와서 그런가? 살림도 와이프가 다 샀잖아. 그래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나 이혼당해. 우리 회사도 겨우 아버님이 투자해 주셔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그리고 이런 일은 사위가 있다고 해도 지들이 어쩔 거야. 다른데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까지 푼돈 안 줘서 이 사달이 난 건데 걱정하지 말고 내일 부동산에다가 집 내놔. 집 팔아서 일부분 엄마 주고 너네는 좀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되잖아. 뭐? 집을 어떻게 내놔? 이 집은 장모님 명의야. 명의가 다르면 내놓지도 못해. 이 바보야. 명의 변경하면 되지. 인감이 있다니까. 내가 대출하러 갔을 때도 보니까 얼굴 확인을 잘 안 하더라고. 서류만 떼와. 명의 변경하고 바로 집 내놓으면 되지. 하긴 나도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쓴 게 많은데 이 집 팔아서 빚 좀 갚으면 좋겠다. 처가댁은 돈이 많은데 잘 안 푸셔. 있으면 팍팍 밀어주셔야지. 찔끔찔끔 주시기만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면이 안 서. 그렇게 지들끼리 가지고만 있으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장모님 명의로 대출을 더 받을까? 남편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범죄인 줄도 모르고 명의 노응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두 사람 말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어쩜 저렇게 저를 돈줄로만 알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까요? 저희 집을 돈줄로만 쓴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일단 내일 엄마를 만나서 인감을 드리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인감부터 챙기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신다는 엄마는 안 오고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병원에 가보니 엄마는 뇌졸 중이라더군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부탁했어요. 부탁할 게 있는데 아빠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네 집에서 엄마를 봐주면 어떨까? 아빠가 매일 들여다보긴 할게. 그래서 다른 일은 다 제껴두고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좀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엄마는 어차피 혼자 일어나질 못해서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하니 제가 엄마랑 화장실에 있는 안방에서 생활하고 거실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모셔왔습니다. 엄마가 와 계시니 시어머님은 안 와서 그건 좋았는데 남편이 예민해져서 아주 사납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시는데 남의 부모는 싫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 모시는 대신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말이야, 우리 집 오셔서 좀 괜찮아지셨어? 많이 편안해 보이지?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모시는 대가로 나한테 수고비를 좀 줬으면 좋겠어. 뭐? 수고비? 엄마는 내가 모시는데 무슨 수고비?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씻기고 하는데 당신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인사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뭘 바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아픈 장모님을 모셔와서 간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처가에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해. 나는 우리 집에서 간호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야겠으니까 줘. 당신 미쳤구나. 내가 돈이 어딨어. 게다가 당신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없는데 내가 그걸 왜 주냐고. 당신도 우리 엄마 집 오는 거 싫어했지 않았어? 나도 그래.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거야. 싫으면 나도 우리 엄마 부를 거야. 어머님은 왜? 어머님은 안 아프시잖아. 우리 엄마가 집에 놀러 왔니? 요양하러 온 거잖아. 혼자 못 움직이니까. 아프지도 않은 어머님은 우리 집에 어떤 명목으로 오는 건데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살려고 온 거잖아. 명목? 그래. 우리 엄마도 아파. 그럼 와도 되는 거지? 어디 한번 버텨봐. 장모님의 우리 엄마까지. 집안이 시끌시끌하겠네. 남편은 정말 제가 돈을 주지 않자 저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어머님을 모셔왔고요. 온 집안을 더럽게 만들고 치우지도 않는 어머님과 같이 살기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오셔도 민망스럽지도 않은지 천연덕스럽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님이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까지 저희 집에 불러서 연애를 즐기더라고요. 제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이상하죠. 어머님, 같이 사는 집에 남자친구는 좀 아니지 않아요? 저희 엄마도 누워 계시고 저도 있는데 남자친구를 부르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집으로 제발 좀 돌아가세요. 저 어머님이랑 살기 힘들어요. 어쩌지? 나 방 뺐어. 나 진짜 돈 없어서 못 나가. 방 뺀 돈은 네 남편 사업 자금에 보태느라고 돈 좀 줬고 나머지 돈은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남자친구한테 맡겨놨어. 나 오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아님 네가 5천 정도 해주면 나갈게.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자꾸 저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마음대로 저희 집에 사시려고 하세요? 그래, 그렇게 날 내보내고 싶으면 5천 쥐어주라니까. 그럼 나간다고.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하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모진 소리를 해도 어머님은 듣질 않았고요. 남편도 거드니 저는 정말 당하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만만한지 제가 모진 소리를 해도 한 귀로 흘려 들으세요. 이 부분이 제일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곧 아기도 나올 때가 되었는데 친정엄마도 모자라서 시어머님까지 한 집에 모시고 살 수는 없었죠. 제가 그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5천만 원 그냥 어머님께 쥐어드렸습니다.
그 돈 저라고 쉬운 줄 아세요? 퇴직금 일부분 미리 받았고요. 나머지 돈은 대출해서 드렸어요. 저로서도 힘든 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방은 안 얻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성형수술하고 왔더라고요. 얼굴을 싹 다 갈아엎고 그 나이에 가슴 수술까지도 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네. 너무 아파. 아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아유, 나 죽어. 엄마, 많이 아파? 어디가 그렇게 아파? 약은 어딨어? 약은 먹었어?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어떻게 차려 먹어? 아휴, 호박죽을 먹으면 붓기도 금방 빠진다는데 해줄 사람도 없고. 아이고 구구 나 죽어. 당신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거야? 어? 엄마가 약도 못 먹고 있잖아. 당신 부모만 부모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어떻게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성형수술 하랬어? 어? 방 얻으라고 준 돈으로 성형수술하고 온 시어머니를 내가 왜 간호해야 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엄마가 아프다니까 약이라도 먹어야 돼. 호박죽 붙었어. 뭐? 호박죽? 호박죽이 말하면 뚝딱 나오는 줄 알아?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네. 무슨 어머님이 암수술이라도 받았니? 그 아저씨한테 잘 보이겠다고 얼굴 고치고 가슴 고친 거 아니야. 그것도 내가 방 얻으라고 준 돈으로. 나 절대 어머님 보살피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소리를 너무 심하게 질러서 그런지 몸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제 다리에 뜨거운 물이 막 흐르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양수가 터졌다는 걸요. 지금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요. 여보, 나 어떡해. 양수가 터졌나 봐. 나 지금 병원 가야 해. 어서 가자. 차키 들고 나와, 어? 너도 쇼하냐? 너 호박죽 끓이기 싫어서 지금 쇼하는 거지?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병원 가더라도 호박죽은 끓이고 가. 그럼 같이 가줄게. 뭐? 내가 지금 쇼하는 걸로 보이니? 물 흐르는 거 안 보여? 내가 지금 호박죽 끓일 컨디션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애를 낳아야 한다고. 그럼 당신은 여기서 호박죽이나 끓여. 나는 병원 가서 애 낳아야 하니까. 이게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입으로 말하니까 무서운 줄 모르지? 내가 호박죽 끓이라고 했지? 가긴 어딜 가? 보양식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 엄마 붓기 빨리 가라앉게 호박죽이나 써? 내가 니네 아픈 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해? 그러게 말이야. 아픈 장모 모시고 사는 사위가 어딨어. 내 아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내 평간호도 안 해주냐? 지금 양수 터진 게 대수야? 임신 막달에 친정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시고 저는 양수까지 터졌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성형수술한 자기 엄마 호박죽 끓이라고 하고 있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무지한 연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하는지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자 남편은 심지어 저를 부엌으로 밀더군요. 제가 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에 뇌졸중으로 침대 생활하던 엄마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 이년 놈들을 모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네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오늘 너네 꼭 잡고 말 거다. 엄마는 갑자기 안방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왔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마비가 온 척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뇌졸중으로만 알고 있던 저희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방에 장식해뒀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휘두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사부인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장모님 어떻게 걸으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괜찮으셨던 거예요? 혹시 저희 말 다 들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할 줄은 몰랐지.
사실은 나 뇌졸중 아니야. 나 다 연기한 거야. 네 연놈들이 우리 딸 괴롭힐 때 도와주려고 내가 쇼한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이네. 네 연놈들 내가 가만히 두나 봐. 그리고 너네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싹 다 알아. 내가 여기 있으면서 증거 다 모았다고. 각오해 아주. 엄마는 두 모자에게 으름장을 내고 수건을 가져와 제 몸을 닦아주시고 바로 병원으로 운전해서 가주셨어요. 뒤이어 아빠도 오셔서 바로 입원했고요. 아빠와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그날 예쁜 아기를 낳았답니다. 사실 엄마는 아빠랑 짜고 병원에 간 거였고요. 저희 집에 와서까지도 저에게까지 비밀로 했다가 은근슬쩍 엄마가 말을 해주셨어요. 저런 미친 인간들은 보통 수단으로는 못 내쫓는다고요. 아픈 척 하면서 엄마는 못 듣는 척, 못 보는 척, 못 말하는 척, 생각하지 못하는 척 연기하며 그 둘의 전화 내용을 다 들었었고 녹음까지 해놨어요. 그 증거 속에서 상간녀와 대출을 연결시켜준 영업사원, 그리고 명의 도용에 필요한 부동산 업자까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큰 범죄, 더 확실한 증거들을 잡고 그때 덮치자고 하셨죠. 모자를 혼내줄 기회를 틈틈이 버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성형수술을 하고 온 날 그 둘의 최후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님은 다음 날에 왔어요. 어머님은 성형수술한 티 안 내려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죠. 시어머님과 남편은 산부인과 병동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날 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빠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오나? 사부인 당신도 마찬가지야. 염치도 없는 인간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도 진짜 너무 아픈데도 우리 며느리가 아기 낳았다고 해서 겨우 왔습니다. 제발 저희 친심만은 믿어주세요. 진심이요? 우리 집안에 돈을 뜯어가고 싶어하는 그 진심이요? 우리 애한테서 5천만 원 뜯어내셨다면서요. 그 돈으로 성형수술 하셨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늦었어요. 우리 애도 마음 굳혔다고요. 엄마는 남편이 바람핀 흔적, 몰래 명의 변경하려 했던 서류들 등 싸그리 알려줬고요. 두 사람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려도 아빠는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단호하게 그 둘을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더불어 상간녀까지 그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고소했습니다. 벌금과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명이 났고 아빠는 전 남편한테 투자했던 돈이 모두 회수 요청했어요. 어떻게 돈을 만들어 왔는데 결국 파산해서 회사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드렸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성형수술하고 남은 돈만 주길래 가차없이 바로 고소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집도 뺏겠다 한순간에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남자친구한테 결혼할 비용으로 맡겨뒀던 돈 생각나세요? 그 돈 받아서 방을 얻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친구랑도 연락이 안 되신대요. 네, 어머님도 사기당하신 겁니다. 정말 쌤통이더라고요. 전 결국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아이 얼굴 한 번을 보러 온 적도 없고 양육비도 제때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소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오래간만에 회사 복직하고 선배를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너랑 결혼했다 이혼한 것을 무슨 업적처럼 떠들고 다니더라. 자기가 바람피고 시어머니까지 경우 없는 짓 했던 것은 쏙 빼고 자기가 영화사 차렸던 거, 장인어른이 투자했었던 거, 넓은 집에서 살아본 것들만 말하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영광스러웠던 순간이라고 나중에 영화로 제작까지 한다고 하더라. 야, 그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 진짜 웃기네. 끝까지 또라이 짓 하는 새끼네. 내가 그런 놈을 만난 나도 고구마지만 영화사 차려서 업적이라고 만든 거 하나도 없고 돈만 까먹고 파산한 주제.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고 뭐? 영화를 만든다고 해? 기가 막혀서 진짜.
너네 집안이랑 결혼한 거 자체가 아주 자랑거리더라고. 하긴 지가 어디 가서 너 같은 애를 만나겠어? 그 사람 인생에서 네가 최고의 여자일 텐데 지복을 지가 차고 나왔지. 전 남편은 어리석게도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빈털터리가 된 후에도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과거를 자랑하듯 말하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죠. 하긴요, 저도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문제점을 똑바로 파악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해서 이 사달이 난 거긴 하지만요. 이젠 안 그래요. 전 남편 만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실제로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니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이제 행복만이 오겠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에어컨 없이 잠드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